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임진월 경자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에 있어서 마치 주인공과 같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를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월령하고의 관계, 일간과 월령하고의 상관관계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해당이 되는데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에 해당이 되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금에 해당이 되죠. 쉽게 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쇠도 될 수가 있겠고, 돌도 될 수가 있겠고, 콘크리트도 될 수가 있겠고, 도자기도 될 수가 있겠고, 안경도 될 수가 있고, 반지, 보석, 여러 가지 유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라스틱도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만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지수의 금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을 갖다가 둘로 나눠 놓게 되면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금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향이 서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음이냐 양이냐를 한번 구분해 보죠. 자, 큰 무쇠가 있고요. 옆에 작은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무쇠 같은 경우는 강하고 단단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금이 될 것이고요. 음은 뭐예요? 작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유연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뭐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조금은 거칠고 날카롭고 내지는 무거운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단련이 되지 않은 그런 무쇠, 강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무쇠라든가 원철 같은 거 있죠. 원철은 아직 가공하지 않은 땅속에서 광산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그런 개념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양금이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좀 이렇게 강한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은 부드러운 개념, 그 다음에 거칠지 않고 매끈한 개념, 그 다음에 투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석 같은 거라든가 보석 주옥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봐도 돼요. 금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있을 때는 말했던 원철 같은 개념입니다. 원철이죠. 어차피 금도 따지고 보면 철이죠. 그죠? 약간 귀금속에 섞여서 좀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땅속에서 금이 섞여져 있는 그런 돌덩어리를 꺼내게 되면 그 돌덩어리에서 금만 이렇게 추출해내죠. 그 다음에 그 금을 다시 불로 달구어서 반지를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금괴도 만들고 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 속에 있는 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반지, 보석, 귀걸이 같은 거를 이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신금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경금은 그냥 원철이에요. 원철 그대로의 쇠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제가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완악한 거칠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련함이
필요함이 어떻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 양금인 경금과 은금인 신금의 차이는 경금은 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신금은 화를 보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여러분 반지를 갖다가 다시 토치로 이렇게 달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특히 또 결혼 반지다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반지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 추억이 사그라들죠. 물론 그 반지를 녹여서 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상대방이 나한테 선물해 줬던 그런 역사 속의 어떤 추억 같은 걸 사그라드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뭐예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완철금이자 양금인 경금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음금이면서 부드러운 보석과 같은 신금의 차이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경금은 화를 취용한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화를 쓰기보다는 상관인 신금 중에서 상관인 임수를 이렇게 취용해서 도세주욕한다. 그래서 같은 금도 이렇게 그 대접을 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를 대하는 것과 여자를 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남자끼리 만났을 때는 뭐 툭툭 치기도 하고 같이 좀 강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본다든가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본다든가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과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은금은 그 취용법, 용신을 취용하는 그 법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왕한 모강절로 볼 수 있지만, 진이라고 하는 글자만 놓고 봤을 때, 이 진만 놓고 봤을 때 진은 토왕절이 됩니다. 왕절이 되죠. 그래서 진월만 놓고 봤을 땐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경금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진토는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 중에서도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인데, 토 중에서도 습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토라고 하는 것,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축토라든가 진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미토라든가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요 축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경우에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하고 경금이 또 술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통근은 술에 경금이 할 수 있지만은 토 자체가 경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금이 진의 통근은 불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월은 토왕절이라고 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포태법으로 인월에 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뭐가 되냐면 태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진월은 양지가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이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지나 태지에 비해서 양에 해당이 되면 그래도 일간 자체가 그렇게 약한 것을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령 자체에서 금을 생주해주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금 자체가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월이 토가 왕하다 보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도 되지만, 토가 금을 생하는 것도 되지만, 오히려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금매가 될 수 있다. 토다금매 내지는 토다매금이라고도 하고요, 토후매금이라고도 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좋은 순작용도 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을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경금일간인 사람의 사주를 봤는데, 그 사람 사주가 토가 좀 많았어요. 경진일주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토가 너무 많아서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키죠.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는 뭐예요? 투박하고 거칠고 좀 단단하고 강한 그런 원래 천성적인 그런 걸 갖고 있지만 토가 많게 되면은 천성이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은 부드럽고 사람은 뭐랄까 옹기 좀 측은지심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경금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되죠? 토후 매금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금이 습토 물기가 있는 토가 많으면 녹이 슬죠. 녹이 슬죠. 그러면 경금의 용도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로서 단련을 해서 칼을 만들든 종을 범종 큰 범종을 만들든 아니면 큰 배를 만들든 그렇게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인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로서 단련하는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그래서 제가 일간이 약할 때는 토 인성으로서 금을 생해주기보다는 같은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토가 많으면 토다 금매가 될 수도 있고 또 토가 많으면 금이 녹이 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월의 경금이 무토가 다시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죠.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인성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죠.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단단하고 곧고 의를 주관하는 인의예지시인 중에서 의를 주관하는 것이 경금인데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토에 의해서 오히려 인성이 많아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많음으로 인해서 금이 의를 주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타심 남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물론 애기 자체 사람 자체는 착할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죠?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많다 보면은 그냥 그런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진월이 되어서 기토가 투출하든 무토가 투출하든 토가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 주어야지만 토후 매금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이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됐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모왕자세라고 그래요. 모왕자세. 모왕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너무 왕하고 모왕 자세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쉬운 말로 마마보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마마보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 재성인 간목이 있어서 을목은 힘이 떨어지죠.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을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용재파인이라고 해요. 탐재파인하고 용재파인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용재파인은 재성을 써서 인성을 파한다. 인성을 파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이 너무 많아서 금을 매금시키는 것을 우리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면은 땅이 쏟아지지 말라고 나무로서 이렇게 덧대어놓은 곳들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용재파인으로 보시면 돼요. 땅이 흘러가지고 토사 흘러내리는 것을 나무 버팀목 같은 걸로 막아놓죠. 또 산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있으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산사태 같은 것을 숲이 잘 우거져 있으면 산사태 같은 것이 나지 않는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탐재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재파인, 재성으로서 토를 갖다가 인성을 적절하게 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매금의 우려가 있으니까 토가 많아서 매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 줬다라고 하면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원칙론적으로 들어가서 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경금은 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했는데 화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하는 것은 병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단련한다?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진월이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따뜻하게 해자축을 같이 화가 따뜻하게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면 병화, 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계절로 따지면 양력을 한 5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월은 따뜻하기 때문에 병화는 필요 없죠. 오히려 오로지 경금을 단련할 정화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먼저 선갑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면 된다. 선갑 후정으로서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 양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은 금이죠.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월령은 진토죠. 진토는 토 중에서도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양토. 그래서 양금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역할이죠. 인성입니다. 근데 양대 양이 되는 거니까 얘는 편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월은 토가 왕하지 금이 왕한 계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왕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걸 모왕자상으로도 보긴 하지만 토가 다시 많아지면 모왕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월의 경금은 일단 모왕자세로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더 타당하지 않을까.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진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먼저 주용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다음에 간목 이후에 정화를 보게 되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죠. 신축연. 자, 진월의 경금 축토로 보니까 인성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그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하고 공통점은 진토도 축토도 모두 습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차이점은 뭐냐면, 축토는 경금이 통근할 수 있는 토이지만 진토는 경금이 통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금도 축에 통근할 수 있지만 신금은 진에는 통근할 수 없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토에는 통근할 수 없지만 술토에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과 또 같은 습토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이 매금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목으로서 토가 좀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진과 자를 보게 되면은 삼합이 생각나죠. 신자진 수국이 기본적인 삼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삼합이라고 하는데, 준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이거는 뭐냐면 세 글자 중에 신자, 진 중에 한 글자가 빠져도 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자진도 마찬가지로 준삼합으로서 이거는 합력이 있다. 같이 수가 된다. 물론 이제 시가 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짜기 때문에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이 물론 제가 이렇게 편인격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신시가 되고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월간에 이렇게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격이 변격이 돼요. 격이 변한다. 원래는 편인격이 되는 것인데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 왕하지죠. 그래서 격이 변해서 상관격으로 오히려 격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편인격이 된다, 모왕자세가 될 수 있다, 토후 매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국세가 어떻게 됐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월이 편인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자진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관인 수가 많아진 사주다라고 해서 상관격이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너무 과설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생실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진축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왕한 게 아니라 토가 왕한 것이고요. 인성이 왕한 것이고, 또 자수의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은 그만큼 수에 의해서 설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격이 변격이 돼서 식신격 내지는 상관격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설기태과한 그런 사주국세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벗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간이 수에 의해서 너무 과설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면서 생시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볼까요?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이 오양이 진기되어 있어서 화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진월에 습토인 축토가 있고 자수, 자진합, 수화죠. 또 자수가 있으면 지지로 거의 이거는 지지로 물이 물바다, 수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됩니다. 병화가 있어서 수가 많은 것을 좀 따뜻하게 조우를 하려고 하더라도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왕한 임수에 의해서 병화가 파극당하는 그런 구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식신상관이 너무 왕해져서 문제가 되겠고, 일간 자체야 뭐 진토라든가 축대 간신히 통근 내지는 생주를 받을 수 있어서 버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정화냐 병화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고, 특히 병화가 아닌 정화는 간목의 생주를 받아야지만 정화가 불꽃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건 정화가 어떠한 생주를 받을 수가 없죠. 솔직한 말로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시들은 좀 선택할 때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운 말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이 있기 때문에 뭐 수의 기운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진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매금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월에 자수가 있어서 자진수국하게 되면은 수국하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또 경금의 기운을 많이 설계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수가 병이 되는 것인지 무토가 병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있어서 금의 기운을 많이 설계하는 것도 문제가 돼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거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무토가 임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금도 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살아나 가지고 토를 제거하고 수의 기운을 간목으로서 빨아들여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목에 운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목의 기운은 대운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갑오대운, 을미대운, 천간에 간목, 을목은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크게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신묘, 이민, 이렇게 경인, 이렇게 목운이 잠깐 있다가 다 또 수운, 금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용신 찾기가 좀 어려운 사주. 물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인중의 간목을 용신으로 하고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간목이 그만큼 세력이 있어서 토도 제하고 수의 기운도 설계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지에 있는 인목 가지고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힘이 매우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뭐 어떻게 어떤 용신을 취용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월의 자수, 또 진토 다 습토죠. 그다음에 경금 있죠. 이 사주도 뭐가 없으니까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음습한 글자들만 있죠. 금도 음습, 음에 해당이 되죠. 수도 음에 해당이 되죠. 진토, 축토 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음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주가 음습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화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화를 보지 못한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가 되면 이런 거는 그래도 현재까지 보아온 생시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이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금투출한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사중에 병화, 사중에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무토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중에 화가 있어서 그래도 음습함을 좀 어느 정도는 해결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신사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신시, 갑신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지로 완전한 수국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임수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의 기운을 수가 너무 많이 설계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쓸 수 있는 것은 간목밖에 없습니다.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계해서 설계하고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도 문제는 뭐냐면 화의 기운이 없어서 음습한 기운을 좀 따뜻하게 할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주가 음습한 사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를 어떤 생시를 해서 중화를 이룰 것이냐 굉장히 고민되는 사주죠. 고민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시를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